사업자분들이시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마 아키텍트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아시려면 피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아셔야 돼요. 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체 내 가장 큰 기관이면서 체중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덮는 가장 크고 무거운 장기예요. 그리고 피부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인체 내에서. 피부는 쉽게 말씀드리면 24시간 작동하는 생체 방어막입니다. 생체 방어막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 열, 미세먼지, UV,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바로 신체를 지켜주고요. 외부 자극은 차단시키고요. 또한 내부의 수분 체온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긁히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연약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 피부가 아주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생체 보호막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는 스킨케어가 의외로 흡수가 안 되는 길이 많아요. 겉만 적시고 끝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생체 방어막을 뚫기 위해서는 사실은 디바이스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피부는 인체의 모든 기관 중에 가장 열리라는 기관입니다. 피부가 며칠마다 재생이 돼야 되죠. 건강한 피부세포는 28일입니다. 뇌세포 아시죠? 뇌세포는 한 번 생긴 게 영원히 가요. 피부는 새로운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한 새로운 세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세포 건강이 필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뭐가 필요하다? 영양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양분을 좋은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시고 또 좋은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섭취하셔서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피부의 근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로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피부는 아니지만 피하지방과 근육을 연결해주는 근막층이 있습니다. 이 근막층은 제가 조금 이따가 피부과 시술을 설명해 드리려고 알려드리는 건데요. 표피는 각질 세포와 기저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0.1mm 정도 됩니다. 표피의 역할은 외부 자극은 차단하고 피부 손실을 방지하고 보습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진피, 진짜 피부라고 하는 진피인데요. 피부 탄력, 볼륨, 보습, 감각 유지를 해주면서 진피는 콜라겐 70%, 엘라스틴 2%, 히아루론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콜라겐,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는 콜라겐이고요. 탄력, 볼륨, 보습 유지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진피는요, 피부의 부위에 따라 두께가 다른데요. 이마 같은 얇은 부위는 0.6mm, 볼이나 이런 데 두꺼운 부위는 2mm 정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 남성 리더님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2mm밖에 안 되는 이 부위를 갖고 우리 여성 리더들이 그 많은 돈과 시간을 쏟고 있었느냐 생각하실 텐데 저희한테 이 2mm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제 50대가 넘어간 여성 연예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고현정 씨 같아요. 50이 넘어가면 사실 이목구비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피부가 좋고 머리 숱이 많으신 분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시잖아요. 저희가 또 100세, 120대 살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진피, 2mm밖에 안 되는 진피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피 밑에는 피하지방이고요. 충격 흡수, 피부 볼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신 분들은 피부가 꺼져 보이는 경험을 하실 텐데 피하지방이 빠져섭니다. 그리고 근막층은 피하지방과 바로 근육을 연결하는 이제 경계선에 있는 거고요. 피부 조직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부 중에 가장 중요한 표피하고 진피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표피는요. 28일마다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에 보시면 건강하기 때문에 저희 생체 리듬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0에서 28일이면 재생이 돼요. 그때는 자고 일어나도 베개 자국도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화가 되면서 피부의 재생 주기도 지연이 되고 점점 늘어지다가 60대가 된 며칠이 된다고요? 60일이 넘어가요. 그런데 피부가 이렇게 노화된 세포가 오래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노화된 세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건강한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거나 올라오지 못하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노화된 세포를 빨리빨리 없애주고 건강한 세포가 빨리빨리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영양분이 필요해요. 근데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스킨케어를 발라도 피부 보호막 기능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디바이스랑 쓰시면 정말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피인데요. 피부의 진짜 피부라고 해서 진피인데요. 진피의 70%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콜라겐입니다. 근데 이 콜라겐도 피부 세포처럼 한 번 생기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새로 많이 신규 콜라겐이 계속 생겨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재생 주기가 늘어지니까 콜라겐도 새로운 콜라겐이 빨리빨리 생기고 오래된 콜라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된 콜라겐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 세포처럼 오래된 콜라겐도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신규 콜라겐이 만들어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된 콜라겐은 색깔도 좀 노래요. 나이 들면 피부가 좀 칙칙해진 경험을 하시죠. 잡티가 아니라. 그리고 오래된 콜라겐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처지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피부는 건강하고 젊을 때는 이러한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고 오래된 콜라겐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콜라겐 함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걸 못해요, 스스로. 25세부터는 매년 콜라겐 함량이 1%씩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 100세에서 120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라이프 스테이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동시에 쭉 늘어난 게 아니라 고르게 늘어난 게 아니라 노년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수명은 100세, 120세지만 옛날에 60세 평균 수명 때처럼 폐경을 45세에서 55세 하고 있어요. 폐경이 이루어지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감합니다. 에스트로겐만 급감하는 게 아니라 에스트로겐의 급감은 뭘 가져오느냐? 콜라겐의 감소를 가져오는데요. 정말 무섭게도 폐경 이후 첫 5년 동안 콜라겐 함량이 30%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폐경이 정말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2%씩 줄어든다고 해요. 저는 70대, 80대 남아있는 콜라겐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평균 수명 60대 때는 폐경 이후에 10년 사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100년, 120년을 살아야 돼요. 나머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콜라겐이 줄어들었을 때는 저희의 아티스트리 스킨케어 제품 너무 좋지만 스킨케어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콜라겐 함량이 줄어서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콜라겐, 오래된 콜라겐을 파괴하고 신규의 어린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디바이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디바이스 쓰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평균 수명 100세, 120세 시대에는 디바이스는 바로 필수품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러한 피부의 특징들 때문에 바로 피부과 시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한국이 그런 파라다이스죠. 그런데 피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피부는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시면 돼요. 저희 치아는 본래 치아가 제일 좋아서 꼭 웬만하면 임플란트 하지 말고 본인 치아로 저희 살라고 어른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일마다 재생이 되고 신규 콜라겐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표피부터 진피까지 마치 건축가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재건축을 하는 것처럼 고쳐 쓰시면 됩니다. 바로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것이 더마 아키텍트예요. 피부가 이러다 보니까 피부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술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더마 아키텍트 개발하면서 안 받아본 피부과 시술이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제품하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피부과 시술이 있고 다른 브랜드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까 피부가 보호막 기능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이온자임 케어라든지 아니면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하고 전기 자극을 통해서 피부에 구멍을 내서 피부에 영양 성분을 침투해주는 전기 자극 및 초음파를 활용한 스킨케어 성분 침투 기술이 있고요.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오래된 기술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진피층에 콜라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히아루론산, 비타민, PDRN 등을 직접 조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부에 주사를 한 번 맞는다고 콜라겐이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사를 한 번 맞으시면 심하게는 50방, 아니면 10방, 100대까지 맞으셔야 돼요. 진짜 아픕니다. 세 번째, 안티에이징 시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프팅 시술인데요. 수많은 피부과 시술 레이저 트리트먼트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그 근막층까지 고주파나 초음파 등을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고요. 이를 통해서 콜라겐을 생성 촉진시키고 피부 윤곽선을 정리해주는 리프팅 시술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죄송한데 리더님들 이거 지금 이 화면에 이
불진 않고 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리프팅 시술의 원리 및 효과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세상에 수많은 리프팅 시술이 있죠. 뭐 써마지, 울트라사운드, 뭐 프락셀 있고 그다음에 뭐 슈링크 있는데 사실은 회사가 다르고 브랜드가 달라서 그렇지 리프팅 시술의 원리 및 효과는 단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기억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고주파, 라디오 프리퀀시.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유명해진 써마지라는 시술이 있어요. 고주파는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로 표피부터 진피까지 전기 에너지를 막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해서 피부 안에서 신부열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 에너지로 오래된 콜라겐을 없애주고 새로 생성된 어린 콜라겐을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사 제품들 중에 고주파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울트라사운드라고 하는데요. 표피부터 바로 피하 지방층까지 작용을 하고요. 초음파의 에너지는 음파 에너지예요. 그래서 왜 안경점 같은 데 가면 음파 에너지를 이렇게 물 같은 데 가고 안경 닦아주시잖아요. 그런 음파 에너지로 미세 진동 에너지를 피부에 막 보내요. 그래서 초음파는 특징이 피하 지방층, 표피부터 진피 피하 지방층까지 깊이 들어가고요. 새로운 콜라겐, 어린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콜라겐과 콜라겐을 이어주는 히알루론산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주파라 초음파를 같이 받으시면 오래된 콜라겐을 죽여주고 신규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신규 콜라겐을 잘 자라게 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갖고 탄력과 리프팅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집중 초음파, 하이프라고 하는데요. Highly Focused Ultra Sound에 대한 하이프라고 해요. 집중 초음파는요. 쉽게 말씀드려 초음파로 응고점을 발생시키는 거여서 앞에 있는 고주파나 초음파가 기둥처럼 고르게 들어간다면 집중 초음파는 이렇게 우산처럼 들어가요. 그래서 피부가 아까 진피 기억나시죠? 두께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얇은 데는 0.6mm, 깊은 데는 2mm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막층에 에너지를 쏘아주는데 피부과 의사가 직접 피부 두께를 모니터링하면서 쏘아줘야 돼, 전문가가. 안 그러면 제대로 된 데 조사가 안 됩니다. 어떤 데는 0.6mm를 보고 들어가야 돼. 어떤 데는 2mm를 보고 2mm 이상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넣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집중 초음파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가정용 디바이스는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피부과 시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피부의 근본부터 마치 건축가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완성하듯이 세포 하나부터 콜라겐 하나부터 재건축하고 채워주는 스킨 리빌딩 더마 아키텍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더마 아키텍트는 두 가지 모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마 아키텍트 지금 사전 판매 중인데 받아서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더마 아키텍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용하기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링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링만 결합하면 두 가지 모드 중에 하나로 자동 활성화가 됩니다. 스킨 피트니스 모드하고 스킨 뉴트리션 모드인데요. 이게 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기계치라서 그래요. 저 정말 유명한 기계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기획하는 디바이스들은 정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직관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더마 아키텍트가 이렇게까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원들 개발하고 R&D를 갖고 오면 제가 그러거든요. 사용 방법이 너무 어렵다.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매뉴얼에 있다고 해요. 제가 그럼 그러죠. 저는 매뉴얼 보고 바로 버린다. 저 같은 소비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직관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단한 디바이스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스킨 피트니스 링을 끼우게 되면 자동 활성화되는데요. 피부과 리프팅의 핵심 3대 에너지를 최초로 결합했어요. 고주파, 듀얼 고주파, 초음파, 레드 LED고요. 신규 콜라겐을 단 6초 만에 350%씩 형성을 해주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스킨 뉴트리션 모드인데요. 스킨 뉴트리션도 어마어마한 모드란 말이에요. 근데 스킨 피트니스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 더마소닉 쓰고 계시죠? 더마소닉도 이온토 포레시스로 이온의 반발 작용으로 피부에 영양소를 깊숙이 넣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온토 포레시스에 더해서 소노포레시스, 일렉트로포레이션까지 더해져서 피부 흡수의 골든 게이트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스킨 뉴트리션의 심투를 극대화시켜주는데 이 세 가지 테크놀로지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이따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스킨 피트니스 비디오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과 리프팅의 3대 에너지를 최초 결합한 디바이스인데요. 첫 번째, 듀얼 고주파. 하나는 짧은 파장, 하나는 긴 파장으로 표피부터 진피까지 완벽하게 자극하고요. 두 번째는 고주파에 더해서 초음파가 결합돼서 진피의 듀얼 고주파가 오래된 콜라겐을 파괴하고 새롭게 생성된 어린 콜라겐이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면 초음파는 듀얼 고주파와 함께 작용해서 진피의 단백질을 자극하고요. 신규 콜라겐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콜라겐과 콜라겐을 연결해주는 히알루론산 생성을 자극시켜갖고 콜라겐이 튼튼하게 연결되도록 도와주고요. 레드 LED는 피부 진정 기능을 해주는데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더마 아키텍트의 스킨 피트니스 모드를 활성화시키면요. 고주파와 울트라사운드와 레드 LED가 동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초음파고요. 노란색이 듀얼 고주파입니다. 다시 작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서 피부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지금 콜라겐들이 생성이 시작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콜라겐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히알루론산 연결을 시켜줘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메커니즘이. 자, 여기서 찍지 말아주세요. 이거 안 찍어지면 제가 진짜 경쟁사 안티에이징 홈 뷰티 디바이스를 한 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설명 정말 상세히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찍지 말아주시고 나중에 영상에서 삭제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FC 미팅에 가서 더마 아키텍트 출시한다고 했더니 리더님들이 빨리 좀 하지. 경쟁사 제품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차원이 다른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쟁사 제품들 중에 굉장히 비싼 제품들, 홈쇼핑에서도 광고하는 제품들 중에서 집중 초음파, 울트라사운드, 하이프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왜 좀 경쟁사 제품들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기억하시죠?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 피부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어디 근막층이 있는지를 보면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홈 디바이스는요, 가정용 디바이스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처럼 강력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레귤레이션상. 그렇기 때문에 홈 디바이스로 쓰는 하이프들은 진피 표면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막층을 당겨주지 못하고요. 피부과는 다른 부위고요. 두 번째로는 진피의 국소도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 아까 집중 초음파는 하이리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피층에 빈 공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생기겠죠. 생기기 때문에 일반인이 평범하게 쓰기 위해서 피부의 그 두께를 알지 못하고 쓰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짝짝이가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빈 공간이 부족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랑 조혜 장모님도 이 하이프를 개발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가정용 디바이스로 일반인들이 쉽게 쓰기 위해서는 하이프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더마 아키텍트 개발할 때 안 받아본 피부과 시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울트라사운드 500샷 하고 고주파, 써마지하고 그 다음에 이 주사 맞는 거를 수면 마취 없이 하루에 다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다 했는데 받고 1시간 뒤에 의사가 깜짝 놀라서 정말 이거 수면 마취 안 하고 받을 자신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근데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되잖아. 뭐 하시는지.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마할 때랑 그 다음에 볼 할 때랑 이제 다른 샷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제가 그걸 받고 나서 1시간 지났는데 얼굴에 뭐가 일어나는 느낌이 났어요. 정말 어떻게 참을 수 없는 느낌이 나는데 얼굴에 피멍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진짜 얻어맞으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한 2주가 갔어요. 제가 가면서 이 사람이 할지 못 된다. 우리 리더님들은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 없이 좀 편안하게 받으시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더마 아키텍트 좀 개발하게 됐습니다. 하이프는 가정용 디바이스는 아니고 주위에 하이프로 된 경쟁사 디바이스를 미리 구매하신 소비자분들이 계시면 바꿔드리세요. 꼭 전문가의 입장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 제품 중에 고주파라고 하는 제품도 되게 많죠. 그 제품들이 고주파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주파는요, 피부과 시술처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고주파가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의 출력량을 가지고 피부 안에서 진짜 열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부열이에요. 신부열을 만들어내야 바로 고주파거든요. 근데 경쟁사 디바이스 중에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신부열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술이 없어서고, 그러니까 고주파가 아닌 건 아닌데 고주파 파상이 전기 에너지 너무 약해갖고 신부열을 못 만들고, 아니면 신부열을 못 만드는데 이제 저희 더마케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부열을 내기 때문에 표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L사의 어떤 디바이스 저희가 한번 분해해 봤더니 표면에 열선을 깔았더라고요. 느낌을 살리려고. 그래서 고주파라고 다 고주파가 아니다. 뭘 내야 된다? 피부 깊이, 진피에서 신부열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 더마 아키텍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듀얼 고주파를 냅니다. 하나는 표피에서 진피 상단부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는 고주파의 정말 중요한 점이 진피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피를 골고루 자극해주지 않겠습니까?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저희 1.94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밀한 샷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딱딱 때려주면은 피부의 모든 바위에 골든 콜라겐을 6초마다 형성해줍니다. 이제 왜 더마 아키텍트가 경쟁사 디바이스랑 전적으로 다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편 사진 안 찍으시면 제가 그 비교하는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듀얼 고주파랑 초음파가 결합돼서 내는 열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마 아키텍트 스킨 피트니스 모드가 1부터 5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얇은 부위는 이마는 3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부위는 4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리더님들은 제가 이거 설명드려도 가장 효과 좋은 5를 꼭 참고 쓰실 거죠. 꼭 참고 쓰실 건데 다 알고 있는데 3과 4, 1, 2도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 쓰시면 되고요. 정말 신부열을 내는지 알려드리고 저희가 잠깐 데모를 했어요. 그 뜨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내는지. 그래서 스킨케어 표면에 바르고 스킨 피트니스 모드를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진짜 스킨케어 바른 게 이렇게 에너지를 내서 이제 김이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찍지 말아주세요. 제가 경쟁사 제품이랑 비교한 정말 신부열을 내는지 저희가 데모를 측정을 했습니다. R&D에서. 보이시나요? 자, 제품 A 신부열을 내고 있는데 별로 기둥 과정 여기서 옆 표면에서 보다 끝내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온도는 언제 멈추는지 봅시다. 피부 안에서 신부열 얼마나 내는지. 네. 지금 35.5에서 멈추고 신부열이 기둥처럼 뻗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표면에서 머물고 있어요. 새 제품 B 다 100만 원 이상 가는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자, 신부열을 조금 더 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보이세요? 이 조그만 거? 고르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어 기둥처럼. 여기는 넓게 퍼지는 깊이 못 들어가고. 자, 더마 아키텍트 보시겠습니다. 진짜 열화상 카메라 촬영한 거예요. 더마 아키텍트 기둥이 이 뻗어나간 이 에너지, 힘든 에너지 보이시나요 지금? 끝까지? 보이세요 지금? 그리고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죠? 보이세요 지금? 진짜 신부열을 내고 있습니다. 피부 안에서. 몇 도로 올라가는지 찍어볼까요? 83도입니다. 그래서 고주파라고 고주파가 아니다. 뭐 경쟁사 고주파가 아닌 건 아니지만 신부열을 내야 진짜 오래된 콜라겐을 없애주고 새로운 콜라겐을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정말 고주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과 신뢰가 가시나요? 그래서 더마 아키텍트는 최적의 온도 43.6을 맞추고 더 깊게 1.94까지 들어가고 더 넓게 더 균일하게 들어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까 하이프처럼 가정용 디바이스는 일반인들 편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넓고 균일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이레 포커스로 들어가면 분명히 완벽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듀얼 고주파와 초음파의 결합으로 피부 속에 에너지 전달하고요. 콜라겐을 활성화시켜서 한 6초 만에 콜라겐이 몇 프로가 생긴다고요? 376.93%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 판매를 사용하신 유저님들 느끼시겠지만 단 한 번만 써도 얼굴선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차오르고 정말 대단한 디바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스킨 뉴트리션 모드. 스킨 피트니스 너무 대단했지만 스킨 뉴트리션 모드가 또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비디오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흡수 기술의 한계를 넘는 3중 메커니즘 스킨 뉴트리션인데요. 첫 번째 일렉트로포레이션인데요.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렉트로포레이션은요. 미세 전기 자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피부에 타바박 뚫어줘요. 구멍을 뚫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피부과 시술에서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부의 통로가 열립니다. 제가 아까 피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인체를 지키는 보호막 기능이 단단하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바르셔도 흡수가 안 되고 겉만 적시고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진정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새로운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깊숙이 세포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역할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더마 아키텍트의 스킨 뉴트리션 모드예요. 그런데 저희 기존의 더마손이 너무 좋았죠. 이온도 포레시스 기능을. 근데 더마 아키텍트는 무려 3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일렉트로포레이션.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미세 전기 자극으로 피부 표면에 일시적으로 뭘 만들어준다고요? 구멍을 뚫어줘요. 그래서 유효 성분이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 스노포레시스는요. 초음파예요. 초음파가 뭐죠? 음파 진동이죠. 음파 진동을 통해서 각질 세포 내의 그 피부 조직이나 세포를 좀 재배열해서 길을 뚫어줘요.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유효 성분을 흡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포를 재배열시켜서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더마소닉이 갖고 있던 이온토포레시스로 전류 흐름으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으로 깊이 넣어준단 말이에요. 3가지 기능 이제 외우셨죠? 구멍 뚫어주고 길을 내어주고 밀어 넣어준다. 이제 이해되셨죠? 기존에는 밀어 넣어주기만 했는데 이제 구멍도 뚫어주고 길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우수해졌을까요? 기존의 더마소닉도 무지하게 우수했지만 대조군이 일반 손으로 사용 시 아닙니다. 더마소닉 대비 무려 흡수율이 2배 이상 증가했어. 2.12배. 그리고 비타민C 흡수율은 그냥 받을 때보다 몇 프로 증가한다고요? 270%입니다. 비타민C는 정말 레어하게 마이너스 역할을 띠고 있는 성분이죠. 비타민C를 더마 아키텍트 스킨 피트니스 모드랑 같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효과의 3분의 1도 보실 수 없으세요. 자, 더 깊숙이 흡수되는 스킨 뉴트리션 모드입니다. 구멍 뚫어주고 길을 내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비타민C 흡수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배 늘어나고요. 더마 아키텍트와 사용 시 스킨 뉴트리션 콜렉티즈럼은 흡수량이 몇 배 늘어난다고요? 2.58배. 깊이는 몇 배 깊이 들어간다고요? 2.3배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킨 피트니스 모드를 쓰셔야지 정말 아티스트리 제품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부 친밀도라고 하죠. 피부 친밀도는 진피에서 정말 진피 세포들이나 조직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예요.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세포와 이 조직도인데요. 사용 전에 구멍에 뚫렸던 부분들이 4주 후에 굉장히 두꺼워지고 촘촘해진 거 보이세요? 정말 진피가 대생되는 진피 친밀도를 보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피부 탄력 복원력인데 탄력 복원력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주무시고 나서 저희 피부가 베개 자국이 나잖아요. 베개 자국이 원래대로 복원되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이 걸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용 전보다 사용 4주 후에는 무려 피부 복원력이 162% 증가하기 때문에 베개 자국도 빨리빨리 없어질 수 있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오후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콜라겐을 오래된 콜라겐을 없애주고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4주가 지나면 둥글둥글한 턱선이 생겨요. 저희 영업부의 세일즈 컨설턴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를 지나가다 만나시면 그러세요. 상무님 턱선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FC 리더님들 좀 오래 쓰셨잖아요. 보시면 그분들이 얼굴에 손을 댄 것 같지는 않은데 라인이 정리되고 예뻐 보이지 않아서 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이런 턱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더 날렵해 비치고.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효과는요. 저희가 피부 임상 실험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의 기능과 기능 효과와 결과지를 갖고 평균을 내는데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 100% 모두가 탄력 개선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100% 나오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마 아키텍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사랑 다르게 진짜 신부열을 내는 고주파고 고주파와 초음파를 결합했고 스킨 뉴트리션 모드는 흡수의 3대 에너지 뚫어주고 길을 내주고 밀어주는 에너지를 결합했기 때문에
쓰시면 효과를 100% 보실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분들이 사놓고 안 쓰시면 효과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은 이러한 좋은 제품을 잘 전달하고 소비자분들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더마 아키텍트 부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질문 있으시면 제가 10분 남았으니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사무실은 팀들을 쓰거든요. 제가 줌에 익숙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이름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화면 중지하고 그다음에 저 질문 좀 볼 수 있도록. 네, 채팅 글자 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리더님. 지금 필러 맞은 사람이 사용해도 되는지?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피부과 시술을 사실 더마키텍이랑 다르게 굉장히 자극이 심한 시술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구멍이 되는 시술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자극이 어떤 피부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은 받으셨으면 소비자분들은 8주 후부터 쓰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또 어떤 질문 있을까요? 콤보 피부 타입에 좋은지 질문이 있었고 목주름에 사용 가능한지. 당연히 가능합니다. 목 있잖아요. 이 갑장선 부분 빼고 목하고요. 사실 저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전 뒷목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마아키텍트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목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턱 밑도 가능하지만 갑장선 부위만 제외하고 목 전체에 쓰시면 됩니다. 샷 방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곰보 피부는 뭐 자극이 없으시거나 이런 시술에 문제가 없으시면 저는 당연히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떤 질문 있을까요? 하이포샷이라고 하는 게 집중 초음파 방식이라는 건지 궁금해하셨어요. 맞아요. 집중 초음파. 아까 하이리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직접 집중 초음파를 넣기 때문에 저는 하이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으시고 싶으시면 전문가인 의사가 피부의 두께를 보면서 화면으로 보면서 샷 방식으로 하는 피부과에서 받으시고 가정용 디바이스로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목에 쥐젖이 있거나 하면 옮지 않는지 궁금해하셨고요. 그 쥐젖이랑은 사실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하고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울세랑 써마지 기능 다 있는 게 맞죠? 그게 울세라는 하고는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울세라는 하이프예요. 하이리 포커스드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정용 디바이스에 적합하지 않아요. 저희는 적합하지 않았기에 개발하지 않은 거고 저희는 써마지의 활용과 동일한 고주파하고 그 다음에 하이프 포커스드 되는 건 아니지만 초음파를 결합한 최초의 디바이스입니다. 질문에 대답이 됐나요? 네, 기미 개선과 여드름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지. 그게 저는 이제 그 여드름 피부는 사람마다 이제 여드름의 그 원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움된다고는 말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피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드름은 뭐 그 장이 안 좋아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음식물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개선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기미는요. 이 기미를 없애준 디바이스는 아니지만 피부 세포가 재생되기 때문에 그 톤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4주 8회 효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은 지금 개선된 것보다 더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되는지 질문하셨어요. 저희가 임상을 딱 4주만 했는데 당연히 콜라겐이 계속 합성되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 콜라겐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콜라겐이 줄어드는 그때 골든타임 관리할 때가 폐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써주시면 일단 콜라겐이 줄어드는 건 방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4주 아무리 효과가 그 다음에 좀 덜 나타나신 분들도 이 4주 효과를 유지하거나 더 개선시킬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개발하면서 1년 넘게 써오고 있는데 예, 저는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스킨 뉴트리션 기능도 갑상선 부위에 쓰면 안 되는지 아니, 스킨 질문. 뉴트리션은 다 쓰셔도 돼요. 다 쓰셔도 되고. 근데 스킨 뉴트리션도 리더님들 이게 오는 자극 뺄 거 아시죠? 왜냐면 그 전기 자극 때문에. 그래서 본인 갑상선 썼는데 나 좀 아닌 것 같다라면 좀 낮추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흡수의 기능이기 때문에 쓰셔도 된다고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코에 있는 모공은 개선이 안 되는지. 네. 그 탄력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면 좀 효과가 있어요. 근데 모공만을 위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저희 그 모공 개선해주는 제품들 있죠. 리텍스처라이징 세럼. 그런 거랑 같이 쓰시면 그것도 흡수가 도와주니까 스킨 피트니스가 탄력을 좀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리텍스처라이징 세럼을 흡수를 잘 시켜주면 아무래도 모공도 도와주겠죠. 그래서 이게 모공도 나이 들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방지해주고 개선 효과가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킨 피트니스 최고 효과는 콜라겐 재생입니다. 예. 직접 사용하신 분인 것 같은데 150샷 후에 이마나 턱에 좁쌀 같은 뾰루지가 올라왔다고 하네요. 그 저희 원래 스킨 이거 피트니스 50자 사용하라고 권해드리는 거 아시죠, 리더님들? 좋아지고 싶어서 지금 150자 쓰신 것 같은데 그 상태에 맞게 50샷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좁쌀이나 뾰루지는 사실은 이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좋아지실 거라고 막 100샷, 150샷, 200샷은 피부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권해드린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차가운 물로 세수하지 말라고 하는 피트니스 기능 사용 후에 언제까지 차가운 물 또는 팩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당일만 질문하셨어요.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뉴트리션 기능이 흰 빛이 좀 눈이 부신다고 하는데 네. 기능을 잠깐 여쭤보셨습니다. 그게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아마 LED 기능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있는 부분이고 같이 초음 저희 이게 소노포레시스 일렉트로포레이션하고 같이 이제 그 LED 기능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네. 턱선 했을 때 많이 쓰니 턱이 아프다고 하는데 괜찮은지 질문이 그거 많이 있었습니다. 써서 아프신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씩 잘 사용하시면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턱선이 턱 부분에 이제 볼 부분하고 다르게 턱 바로 옆에는 피부가 얇지 않습니까? 그쵸? 얇지 않은. 그러면 볼 부분에 여기 넓은데 똑같은 강도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더 자극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똑같은 사나 오로 하더라도 볼에는 괜찮은데 이마나 턱 부분의 뼈 옆에 부분은 왜 피부가 얇다 보니 좀 아프신 경험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싶으신 경험은 아니, 마음은 제가 100% 이해하지만 강도 2, 3도 충분히 효과 있고 저희 임상이 일주일에 2번씩 3으로 촬영 맨날 했을 때 이런 100% 효과가 났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쓰셔도 됩니다. 한 샷씩만 하루에 한 부분 하루에 한 샷씩만 하시면 돼요. 예. 네, 또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을 해도 되는지 질문이 예민한 있었어요. 피부는 우선 1부터 사용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민한 피부들은 보통 피부가 얇아요. 아시죠? 네. 음. 다른 그리, 사람들 얇은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예민합니다. 예. 피부에서 보호막도 깨져 있고. 네. 그리고 뉴트리션 기능 사용 시 문질러야 되는지 그냥 대고 있어야 하는지 사용법으로 그러니까 보셨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문지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여러 번 접촉하지 않겠어요? 효과가 좋아져요. 근데 이제 어떤 리더님들은 아티스트리 제품이 얼마나 아까운데 문지를 만큼 쓰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샷 방식으로 쓰셔도 되는데 많이 바르시고 문지르시면 접촉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긴 합니다. 스킨 피트니스 젤 높은 강도로 해서 화상 입은 듯 따끔해요. 젤을 충분히 발랐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그 리더님의 피부가 그 부위가 좀 얇은 거예요. 일정 부사까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마음을 비우시고 3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부열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신부열 프로모션 내는데 네, 하나만 더 말씀. 네. 치과 시술에서도요 신부열 낼 때 그 의사가 물어보면서 하시거든요. 뜨겁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하고 아, 뜨겁다고 하면 네. 뚫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참고 뜨거운 계속 하잖아요. 얼굴 화상 입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예. 네.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나올 히알루론 딥샷 매일 사용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그게 A 사용 가능한데 일주일에 2번 사용하라고 권해드렸을까? 그래도 효과가 충분하다고. 예. 뭐 여드름, 혈, 한간종, 비립종, 지젖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그거는 이거는 콜라겐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좀 관계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R&D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근막층까지 닿으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질문하셨어요. 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정용 디바이스는 근막층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레귤레이션상.
그게 의사가 피부에 그 아까 두께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피 두께가 얇으면 근막층도 아무래도 조금 더 얇게 있겠죠. 그래서 의사가 피부의 두께를 보면서 울세라 같은 경우는 그때 샷을 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용 디바이스를 그렇게 하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디바이스는 레귤레이션상 근막층까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해되시겠어요? 네. 주사염이 있는 사람은 못 쓰냐고 질문이 있었어요. 주사염이 어떤 거죠? 저도 사연이 잘 어떤 거 제가 모르겠네요. 모르는데. 네, 일단 질문이 있어서 네. 말씀드렸고, 네. 지금 질문 시간 1분이라서 일단 임플란트 사용하는 거 상관없나요? 저는 피부라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피부과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니 피부과를 치과 선생님한테. 그리고 에센스 오일을 같이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또 궁금해 하셨어요. 그 저희 에센셜 오일 원액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거 원액은 원래 피부에 직접 닿게 안 됐잖아요. 그거 희석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토피 있거나 음, 그다음에 이제 지성 피부 이렇게 네. 사용이 다 가능한지. 네. 아토피는 의사분이랑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토피 자체가 피부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호막이 깨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자극을 해주면은 다시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의사 선생님이랑 해보시라고 하고요. 지성 피부는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피부에. 예. 네, 근데 열시긴 한데 하나 점 제거 시술 후에 사용은 언제쯤? 점 제거 시술도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 그 부위에 언제쯤 이거 가족용 디바이스 쓰셔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아마 한 8주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 자극 없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피부가요, 우리 제가 아까 멍들었던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보호막 기능이 튼튼하지만 무한정 자극을 주면은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피부과 시술은 엄청난 자극을 통해서 피부 조직을 파괴하고 새로운 조직 만들어내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시술 받으시고 사람마다 상태가 다른데 너무 좋아지고 싶으셔갖고 그 부위에 빨리 쓰시는 것보다 저는 8주의 시간을 드리려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최소 네. 한 뭐 최소 연령 사용 최소 연령까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소 연령은 저희 뭐 성인 아티즈 제품 쓰시는 분들은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0대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안 그렇습니까? 콜라겐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25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쓸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스킨 뉴트리션 모듈 쓰고 싶으시다면 그건 좋죠. 예. 그럼 네,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다 됐나요? 우리 리더님 오늘 강의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너마 아티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리더님 비즈니스 말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쿠션 많이 감사합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네. 쿠션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